제가 대통령님 생전에 부르던 호칭이 무엇이었냐면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고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지였습니다. 아. 그래서 단순한 참모라기보다는 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지적인 애로 대통령님과 함께했고 대통령님도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을 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직업 정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하는 동지들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표현까지 하셨냐면은 노무현의 팬클럽 노사모가 아니다. 네. 오히려 노사모의 노무현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도 노무현 기념관을 만들지 말라. 오히려 노사모 기념관에 노무현이 한 축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시민들이 성숙된 민주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밀고 간다. 이런 의식이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소중히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이걸 강조하셨던 거고 시민민주주의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따뜻하게 네. 모든 시민들을 동지로서 대했던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 계셨을 때보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뭐 진정한 생각과 사상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국민들의 가슴 속에 네.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니까 가슴이 저도 울컥하는데 그 노사모를 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었는데 시작은 또 정의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직업 정치를 시작한 게 정의당 때부터고요. 예.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이제 경선, 국민 경선 제도를 통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후보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뭐 단일화 협상까지 이루어졌다가 깨지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2002년 12월에 당선되고 나서는 네. 사실은 더 보탬과 힘이 되자 해서 그 전에 개혁국민정당이라는 국민 후보를 지키지 않은 정당을 만들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이제 열린 우리 당이라는 걸 통합이 됐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때까지는 생활 정치를 한다는 개념으로 내가 직접 정치인이 되겠다기보다는 네. 좋은 정치인들과 함께 실천하겠다 이런 개념이었고 저 또한 당시도 정치라는 개념을 좀 폭넓게 생각했던 실천의 장으로 생각했지 직업 정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2009년에 저희 곁을 떠나면서 누군가는 그 역할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만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시민 작가, 그 이병환 실장님 등등 민주당에서 함께했지만 민주당만으로는 이 세상을 바꾸기 어려우니 민주당 밖에서 진보 정치와 함께 그 교량 역할을 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하자. 이래서 이제 정의당 이전에 통합진보당 네. 함께한 겁니다. 그리고 참여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그 국민참여당이 실제로 정치를 하게 된 조금 더 직접 정치를 하게 된 계기고요. 네. 그 이후에 직업 정치로 할 때는 또 통합진보당에서 또 상처가 있고 새로운 노회찬 대표님 등등과 함께 진보혁 시인의 기치로 새롭게 깃발을 세운 게 정의당이어서 그때는 좀 더 전면적으로 나서서 창당 과정부터 시도당을 건설하고 정의당으로 직업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회찬 전 의원님도 옆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 네네. 그분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대표님과의 이력으로 20년을 함께 온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었고 누군가는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10년을 함께하고 떠나보낸 다음에 그 정신과 가치를 노회찬 대표님과 실천한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두 분이 서 있던 자리와 출발점은 다르지만 같은 지향점과 같은 실천에 고민을 했던 분이라는 거에서 동질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무현과 노회찬은 어찌 보면 한국 정치의 동전의 양면 같다. 그래서 진보 정치 안에서 실천했던 노회찬 대표님과 민주개혁 진보 전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에서 만나고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만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좀 목표가 돼야 된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대표님의 이름을 감히 걸고 하는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과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우리 한창민 의원님도 그분들과의 일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일화 좀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일화는 많은데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네. 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 정치에 따르다가 네. 어떤 소중한 가치들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많은 그 함께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정치 현장에 갈 때가 많아요. 아, 네. 노란 풍선 들고 네네. 있었고. 네, 그때 기억나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이들의 눈을 보고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변하지 않고 옳은 정치를 하라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진솔하고 정말 정의롭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열정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의 눈을 보고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변질되지 않는 진보개혁 정치의 요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창민 의원님도 그러면은 아이들 눈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정치하시나요? 예, 저도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네. 아이와 함께 온 부모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저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일화도 생각나고 이렇습니다. 예. 노회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노회찬 대표님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진보 정치 안에서도 네. 지나치게 현실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노회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진보의 세속화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세속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인데 네. 감히 기꺼이 세속화라는 말을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대중적인 시각에서 진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강한 언어를 쓰셨거든요. 네. 그때 제가 굉장히 그걸 진보의 세속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셨냐 제가 물어보니까 오히려 진보의 세속화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에 선명하게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고 그럴 때 한 번 더 진보 정치가 나아갈 길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언어로 비치는 진보의 세속화를 썼고 진보의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는 우리가 뻔히 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민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이다. 그래서 더 낮게 더 아래로 좌우가 아니라 아래로 들어가는 민중의 정치를 세속화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